우리 삶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정면으로 다가오는 명백한 위협일까요? 아니면 등 뒤에서 조용히 다가오는 배신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가장 따뜻한 신뢰의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에 대한 한 여성의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하루에 주님의 은총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하곤 합니다.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 그 행복 뒤에 어떤 대가가 따를까 봐 괜히 불안해진다고요. 하지만 때로는 그 행복감이 너무나도 커서 그런 사소한 불안조차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제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의심의 그림자도 불길한 예감도 그 어떤 이상한 기운도 전혀 느낄 수 없었죠. 오히려 제 삶의 모든 조각들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하고 칭찬하던 그 황금 같은 시기를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거대하고 교묘하게 설계된 함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진정한 적은 제 눈앞에서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옆자리에 앉아 함께 웃고 저를 위하는 척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느 날 제 등 뒤에서 조용하고 서늘한 칼날을 빼들고 있었습니다. 진짜 위험한 존재는 얼굴을 붉히며 다투는 상대가 아니라 등 뒤에서 날카로운 악의를 품고 미소 짓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충격적인 순간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시 보게 된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어느 날에 대한 고백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동물을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길고양이에게 몰래 밥을 챙겨주다 핥힘을 당하기도 했고, 비 오는 날 흠뻑 젖은 강아지를 집에 데려왔다가 어머니께 크게 혼이 난 적도 많았습니다. 동물에 대한 제 애정은 단순히 귀엽고 예쁘다는 감정을 넘어 말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생명에 대한 깊은 책임감과 연민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외동으로 자란 탓인지 저보다 약한 존재를 돌보는 것에서 오는 뿌듯함과 안정감을 사랑했죠. 그 마음은 대학 시절로 이어졌습니다. 유기동물을 돌보는 봉사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저와 비슷한 온기를 가진 한 선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대하는 가치관이 너무나도 잘 통했고 졸업 후 몇 년이 지나 마침내 그 선배와 함께 반려동물 용품 브랜드를 창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기획과 디자인을, 선배는 운영과 마케팅을 맡았습니다. 창업 경험이라곤 전무한 두 사람이었지만 그만큼 더 절실했고 밤낮 없이 부딪히고 깨지며 필사적으로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강아지 사료, 간식, 배변 패드와 같은 기본적인 제품으로 시작했습니다. 제품을 기획할 때마다 제가 직접 키우는 반려견의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시중 제품을 사용하며 느꼈던 아쉬움과 불편함이 하나둘씩 새로운 아이디어가 되었고, 저희는 무엇보다 사용자, 즉 반려동물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습니다. 저희 브랜드가 처음으로 야심차게 출시했던 배변 패드는 원단 가격이 다른 제품보다 훨씬 비쌌지만 흡수력과 냄새 차단 효과가 월등히 뛰어난 소재였습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다 보니 처음부터 시장 반응이 폭발적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사용해본 보호자들 사이에서는 비싸도 값어치를 하는 제품이라는 강한 신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선배가 라면을 먹으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아야,
우리가 너무 정직하게만 만드는 걸까? 다른 곳들은 원가 맞추려고 이것저것 섞는데 우리만 너무 우직하게 가는 것 같아.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언니, 그게 우리 브랜드의 장점이자 심장이잖아.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결국 이 진심은 남을 거야. 누군가는 반드시 알아줄 거라고 나는 믿어. 그 시절 라면 한 그릇을 앞에 두고 나눴던 이 대화는 작고 보잘것없던 저희 브랜드가 지금까지 나아갈 방향을 지켜준 등대와 같은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진심을 타협 없이 밀어붙인 덕분일까요? 반려동물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조금씩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시작한 유기동물 후원 연계 캠페인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품 하나를 구매하면 수익금의 일정액이 유기동물 보호소에 자동으로 기부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 작은 움직임이 동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겁니다. 감사하게도 제품 하나가 팔릴 때마다 저희의 브랜드 철학이 세상에 전달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작은 브랜드지만 확고한 신념을 가진 곳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지금은 남편이 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는 유기견 임시보호 경험도 풍부했고 오랜 기간 봉사활동을 해온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일 때문에 우연히 알게 되었지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선한 마음에 서로 강하게 끌렸습니다. 특히 구조된 강아지들의 사연을 이야기하며 눈시울을 붉히는 그의 모습에 제 마음은 완전히 기울고 말았습니다. 업무적인 만남으로 시작된 관계는 자연스럽게 사적인 대화로 이어졌고 어느새 일 이야기보다 서로의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오늘도 퇴근길에 길고양이들 밥 챙겨주고 왔어요. 한 녀석은 이제 저를 알아보는지 밥 시간이 되면 멀리서부터 쪼르르 달려와요. 이런 사소한 대화들이 쌓여 감정은 깊어졌고 저희가 연인이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그의 가족, 즉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그리고 시누이가 함께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온 가족이 유기동물을 위해 헌신하는 천사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누이는 보호소의 SNS 계정을 운영하며 매일같이 아이들의 근황과 치료 상황, 입양 공지를 올리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감정 소모가 극심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늘 보호소 구석구석을 살피며 청소와 사료 체크를 하셨고 입양 상담을 할 때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예비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복잡하고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묵묵히 선한 일을 실천하는 이들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연애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이런 사람들과 가족이 된다면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능히 버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동물을 이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의심의 여지 없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결혼을 앞두고 저희 브랜드는 시댁이 운영하는 보호소와 본격적인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입양 축하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보호소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난 아이들을 위해 저희 제품들로 구성된 선물을 제공했습니다. 패키지 안에는 소형 사료, 기능성 간식, 천연 성분 샴푸, 그리고 저희가 직접 쓴 축하 카드까지 정성껏 담았습니다. 이 캠페인은 입양 가족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보호소에서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실 줄 몰랐어요. 덕분에 우리 강아지의 첫날이 정말 특별해졌습니다. 이런 감사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저희 브랜드가 한 생명의 새로운 시작에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모든 고된 시간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인복이라 여겼습니다. 단순히 좋은 인연을 만난 것을 넘어 진심과 따뜻함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집안 형편이 조금 더 여유로웠기에 부모님께서 저희가 살 신혼집을 마련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원래 조건을 따지는 분들이 아니셨지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인 만큼 큰 마음을 써주신 거였죠. 그런데 시댁에서는 이 사실을 듣고 무척 부담스러워하셨습니다. 사돈어른께서 집까지 해주신다니 우리가 너무 죄송해서 어쩌면 좋니. 시어머니는 연신 미안해하시며 기어코 제게 예물 반지를 해주시겠다고 고집하셨습니다. 아니다. 우리 식구가 되는 건데 이 정도 예는 지켜야지. 우리 아가 같이 가자. 시누이까지 덩달아 들떠서 결국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손에 이끌려 보석상에 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작고 단정한 디자인의 반지를 골랐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이걸 누구 코에 붙이니. 반지는 모름지기 알이 큼지막해야 손가락이 예뻐 보이는 거란다. 결국 저는 그분들의 성화에 못 이겨 제 생각보다 훨씬 크고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이건 내가 우리 가족이 된다는 상징 같은 거야. 마음을 담아주는 거니 잘 간직해주렴.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저는 그 반지가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제가 새로운 가족의 일부가 되었다는 묵직한 증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손가락에 반지를 끼울 때마다 이 따뜻한 가족의 존재를 떠올리며 마음 한편이 든든해지곤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제 삶, 제 브랜드,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이 공동체가 따뜻한 신념 안에서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 속에서 저는 세상 가장 행복한 예비 신부였습니다. 결혼식을 불과 몇 주 앞둔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열리는 펫페어에 참가 중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강연과 상담, 부스 정리까지 마치고 녹초가 된 몸으로 호텔 침대에 막 누우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2시가 넘은 시각.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자기야, 어떡하지? 보호소에 불이 났대. 그 짧은 통화에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불이라고? 동물들은? 아이들은 무사한 걸까? 온갖 끔찍한 상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다음날 아침 일찍 잡혀있는 중요한 일정 때문에 발이 묶인 채 속만 까맣게 태워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 최악은 면했어. 창고 쪽에서 전기 합선으로 불이 시작된 모양인데 마침 근처에 있던 형이 바로 발견해서 동물들은 전부 대피시켰대. 다친 아이들은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일정을 마치자마자 저는 곧장 보호소로 향했습니다. 보호소에 도착하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시커멓게 그을린 창고 외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시누이는 모두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묵묵히 자네를 치우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애들, 어젯밤에 다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어. 연기 때문에 기침하는 애들도 있었고, 입양 가기로 약속됐던 아이들이었는데,
신우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마음 아프던지요. 저는 그들을 위로하며 함께 복구를 도왔습니다. 며칠 뒤 보호소 공식 SNS 계정에는 화재 현장 사진과 함께 복구를 위한 후원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전국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브랜드 역시 특정 제품의 수익금 전액을 보호소 복구에 기부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고객들이 캠페인에 동참해 주셨고 저희는 브랜드 명의로 거액의 후원금을 전달하고 창고에 있던 제품들까지 박스에 가득 담아 보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는 가족의 모습을 보며 저는 이들과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깊은 유대감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희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진심이 가득한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저희는 모든 것을 잊고 푹 쉬자는 약속과 함께 곧장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첫날 밤 피곤에 지친 저희는 호텔에 들어서자마자 침대 위로 쓰러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저는 침대에 누워 TV를 켜자마자 까무룩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잠결에 느껴지는 이상한 진동 소리에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조용한 호텔방 안에서 남편의 핸드폰이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샤워 중인 남편을 대신해 무심코 제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제 삶을 송두리째 지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야, 아무 말 말고 듣기만 해. 5분 뒤에 들어간다. 넌 그냥 화장실에서 모르는 척하고 있어. 계획대로 강도처럼 들어갈 거니까.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낮게 깔린 그 목소리, 그 말투. 잠결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아주버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누군가 문을 따고 방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침대에서 굴러 떨어지듯 내려와 두꺼운 커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고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복면을 쓰고 있었지만 입을 여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년 어디 갔어? 반지부터 챙겨야 되는데. 집까지 해줬으면서 반지까지 챙겨가는 건 욕심이지. 아주버님이었습니다. 틀림없는 아주버님의 목소리. 저는 커튼 뒤에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서 들키면 끝이다. 그 순간 번개처럼 머리를 스친 것은 이 호텔방이 2층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창문 아래로는 작은 화단이 보였습니다. 아주버님이 화장실 쪽으로 움직이는 기척이 들리자 저는 숨을 죽인 채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었습니다. 야, 내 마누라 어디 갔어? 자고 있다며? 화장실 안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도 몰라. 아까까지 있었는데 밖에 나간 거 아니야. 이런 시. 반지 하나 챙기는 게 이렇게 힘드네. 그 대화가 들려오는 순간 저는 그대로 창문틀을 잡고 바깥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땅에 떨어지며 발목에 짜릿한 충격이 전해졌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는 화단 사이를 가로질러 큰 길까지 미친 듯이 달렸고 다행히 손에 꼭 쥐고 있던 핸드폰으로 택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기사님, 공항이요. 제발 빨리 가주세요. 공항으로 가는 내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반지를 노린 거였어. 그 모든 친절과 따뜻함이 결국 이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를 위한 연극이었단 말인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경찰서로 가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증거도 없이 제 말만으로 상황을 설명하기는 막막했습니다. 그때 제주도 호텔에서 아주버님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내뱉었던 말이 섬광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아, 그러니까 불을 지르려면 좀 작게 질렀어야지. 미친년아. 그 개새끼들도 확 다 팔아버리든가 해야지. 불을 지르려면 작게 질렀어야지. 그 말의 의미를 곱씹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화재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비극이 전부 그들이 계획한 방화였다면 목적은 오직 하나, 후원금.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후원 물품이 부족하다던 보호소. 하지만 외부에서 듣기로는 상당한 액수의 정기 후원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브랜드에서 보낸 거액의 후원금은 또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저는 무언가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남편이 두고 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비밀번호를 풀어냈고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한 진실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횡령 내역. 둘째, 보호소 자산을 부풀려 화재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서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호소의 개들을 정식 입양 보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실제로는 불법 번식장으로 팔아넘긴 거래 장부까지. 입양 간 것으로 기록된 아이들의 이름 옆에는 교배용이라는 끔찍한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착하고 선한 얼굴 뒤에 이토록 추악하고 잔인한 괴물의 모습이 숨겨져 있었다니. 저는 컴퓨터 화면 앞에서 숨을 헐떡이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한 악랄한 범죄이자 사람들의 선한 마음을 짓밟은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모든 파일들을 USB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 증거를 들고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장 따뜻한 얼굴 뒤에 가장 차가운 진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믿고 싶었던 모든 것이 가장 끔찍한 거짓일 수 있다는 것. 저의 이야기는 이제 막 법의 심판대 위에 오르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 삶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정면으로 다가오는 명백한 위협일까요? 아니면 등 뒤에서 조용히 다가오는 배신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가장 따뜻한 신뢰의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에 대한 한 여성의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하루에 주님의 은총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하곤 합니다.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 그 행복 뒤에 어떤 대가가 따를까 봐 괜히 불안해진다고요. 하지만 때로는 그 행복감이 너무나도 커서 그런 사소한 불안조차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제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의심의 그림자도 불길한 예감도 그 어떤 이상한 기운도 전혀 느낄 수 없었죠. 오히려 제 삶의 모든 조각들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하고 칭찬하던 그 황금 같은 시기를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거대하고 교묘하게 설계된 함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진정한 적은 제 눈앞에서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옆자리에 앉아 함께 웃고
저를 위하는 척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느 날 제 등 뒤에서 조용하고 서늘한 칼날을 빼들고 있었습니다. 진짜 위험한 존재는 얼굴을 붉히며 다투는 상대가 아니라 등 뒤에서 날카로운 악의를 품고 미소 짓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충격적인 순간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시 보게 된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어느 날에 대한 고백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동물을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길고양이에게 몰래 밥을 챙겨주다 핥힘을 당하기도 했고, 비 오는 날 흠뻑 젖은 강아지를 집에 데려왔다가 어머니께 크게 혼이 난 적도 많았습니다. 동물에 대한 제 애정은 단순히 귀엽고 예쁘다는 감정을 넘어 말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생명에 대한 깊은 책임감과 연민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외동으로 자란 탓인지 저보다 약한 존재를 돌보는 것에서 오는 뿌듯함과 안정감을 사랑했죠. 그 마음은 대학 시절로 이어졌습니다. 유기동물을 돌보는 봉사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저와 비슷한 온기를 가진 한 선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대하는 가치관이 너무나도 잘 통했고, 졸업 후 몇 년이 지나 마침내 그 선배와 함께 반려동물 용품 브랜드를 창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기획과 디자인을, 선배는 운영과 마케팅을 맡았습니다. 창업 경험이라곤 전무한 두 사람이었지만 그만큼 더 절실했고 밤낮 없이 부딪히고 깨지며 필사적으로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강아지 사료, 간식, 배변 패드와 같은 기본적인 제품으로 시작했습니다. 제품을 기획할 때마다 제가 직접 키우는 반려견의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시중 제품을 사용하며 느꼈던 아쉬움과 불편함이 하나둘씩 새로운 아이디어가 되었고, 저희는 무엇보다 사용자, 즉 반려동물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습니다. 저희 브랜드가 처음으로 야심차게 출시했던 배변 패드는 원단 가격이 다른 제품보다 훨씬 비쌌지만 흡수력과 냄새 차단 효과가 월등히 뛰어난 소재였습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다 보니 처음부터 시장 반응이 폭발적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사용해본 보호자들 사이에서는 비싸도 값어치를 하는 제품이라는 강한 신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선배가 라면을 먹으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아야, 우리가 너무 정직하게만 만드는 걸까? 다른 곳들은 원가 맞추려고 이것저것 섞는데 우리만 너무 우직하게 가는 것 같아.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언니, 그게 우리 브랜드의 장점이자 심장이잖아.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결국 이 진심은 남을 거야. 누군가는 반드시 알아줄 거라고 나는 믿어. 그 시절 라면 한 그릇을 앞에 두고 나눴던 이 대화는 작고 보잘것없던 저희 브랜드가 지금까지 나아갈 방향을 지켜준 등대와 같은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진심을 타협 없이 밀어붙인 덕분일까요? 반려동물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조금씩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시작한 유기동물 후원 연계 캠페인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품 하나를 구매하면 수익금의 일정액이 유기동물 보호소에 자동으로 기부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 작은 움직임이 동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겁니다. 감사하게도 제품 하나가 팔릴 때마다 저희의 브랜드 철학이 세상에 전달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작은 브랜드지만 확고한 신념을 가진 곳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지금은 남편이 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는 유기견 임시보호 경험도 풍부했고 오랜 기간 봉사활동을 해온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일 때문에 우연히 알게 되었지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선한 마음에 서로 강하게 끌렸습니다. 특히 구조된 강아지들의 사연을 이야기하며
눈시울을 붉히는 그의 모습에 제 마음은 완전히 기울고 말았습니다. 업무적인 만남으로 시작된 관계는 자연스럽게 사적인 대화로 이어졌고 어느새 일 이야기보다 서로의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오늘도 퇴근길에 길고양이들 밥 챙겨주고 왔어요. 한 녀석은 이제 저를 알아보는지 밥 시간이 되면 멀리서부터 쪼르르 달려와요. 이런 사소한 대화들이 쌓여 감정은 깊어졌고 저희가 연인이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그의 가족, 즉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그리고 시누이가 함께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온 가족이 유기동물을 위해 헌신하는 천사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누이는 보호소의 SNS 계정을 운영하며 매일같이 아이들의 근황과 치료 상황, 입양 공지를 올리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감정 소모가 극심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늘 보호소 구석구석을 살피며 청소와 사료 체크를 하셨고 입양 상담을 할 때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예비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복잡하고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묵묵히 선한 일을 실천하는 이들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연애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이런 사람들과 가족이 된다면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능히 버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동물을 이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의심의 여지 없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결혼을 앞두고 저희 브랜드는 시댁이 운영하는 보호소와 본격적인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입양 축하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보호소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난 아이들을 위해 저희 제품들로 구성된 선물을 제공했습니다. 패키지 안에는 소형 사료, 기능성 간식, 천연 성분 샴푸, 그리고 저희가 직접 쓴 축하 카드까지 정성껏 담았습니다. 이 캠페인은 입양 가족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보호소에서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실 줄 몰랐어요. 덕분에 우리 강아지의 첫날이 정말 특별해졌습니다. 이런 감사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저희 브랜드가 한 생명의 새로운 시작에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모든 고된 시간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인복이라 여겼습니다. 단순히 좋은 인연을 만난 것을 넘어 진심과 따뜻함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집안 형편이 조금 더 여유로웠기에 부모님께서 저희가 살 신혼집을 마련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원래 조건을 따지는 분들이 아니셨지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인 만큼 큰 마음을 써주신 거였죠. 그런데 시댁에서는 이 사실을 듣고 무척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사돈어른께서 집까지 해주신다니 우리가 너무 죄송해서 어쩌면 좋니. 시어머니는 연신 미안해하시며 기어코 제게 예물 반지를 해주시겠다고 고집하셨습니다. 아니다. 우리 식구가 되는 건데 이 정도 예는 지켜야지. 우리 아가 같이 가자. 시누이까지 덩달아 들떠서 결국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손에 이끌려 보석상에 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작고 단정한 디자인의 반지를 골랐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이걸 누구 코에 붙이니. 반지는 모름지기 알이 큼지막해야 손가락이 예뻐 보이는 거란다. 결국 저는 그분들의 성화에 못 이겨 제 생각보다 훨씬 크고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이건 내가 우리 가족이 된다는 상징 같은 거야. 마음을 담아주는 거니 잘 간직해주렴.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저는 그 반지가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제가 새로운 가족의 일부가 되었다는 묵직한 증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손가락에 반지를 끼울 때마다 이 따뜻한 가족의 존재를 떠올리며 마음 한편이 든든해지곤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제 삶, 제 브랜드,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이 공동체가 따뜻한 신념 안에서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 속에서 저는 세상 가장 행복한 예비 신부였습니다. 결혼식을 불과 몇 주 앞둔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열리는 펫페어에 참가 중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강연과 상담, 부스 정리까지 마치고 녹초가 된 몸으로 호텔 침대에 막 누우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2시가 넘은 시각.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자기야, 어떡하지? 보호소에 불이 났대. 그 짧은 통화에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불이라고? 동물들은? 아이들은 무사한 걸까? 온갖 끔찍한 상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다음날 아침 일찍 잡혀있는 중요한 일정 때문에 발이 묶인 채 속만 까맣게 태워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 최악은 면했어. 창고 쪽에서 전기 합선으로 불이 시작된 모양인데 마침 근처에 있던 형이 바로 발견해서 동물들은 전부 대피시켰대. 다친 아이들은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일정을 마치자마자 저는 곧장 보호소로 향했습니다. 보호소에 도착하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시커멓게 그을린 창고 외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시누이는 모두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묵묵히 자네를 치우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애들, 어젯밤에 다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어. 연기 때문에 기침하는 애들도 있었고, 입양 가기로 약속됐던 아이들이었는데, 시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마음 아프던지요. 저는 그들을 위로하며 함께 복구를 도왔습니다. 며칠 뒤 보호소 공식 SNS 계정에는 화재 현장 사진과 함께 복구를 위한 후원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전국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브랜드 역시 특정 제품의 수익금 전액을 보호소 복구에 기부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고객들이 캠페인에 동참해 주셨고 저희는 브랜드 명의로 거액의 후원금을 전달하고 창고에 있던 제품들까지 박스에 가득 담아 보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는 가족의 모습을 보며 저는 이들과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깊은 유대감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희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진심이 가득한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저희는 모든 것을 잊고 푹 쉬자는 약속과 함께 곧장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첫날 밤 피곤에 지친 저희는 호텔에 들어서자마자 침대 위로 쓰러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저는 침대에 누워 TV를 켜자마자 까무룩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잠결에 느껴지는 이상한 진동 소리에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조용한 호텔방 안에서 남편의 핸드폰이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샤워 중인 남편을 대신해 무심코 제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제 삶을 송두리째 지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야, 아무 말 말고 듣기만 해. 5분 뒤에 들어간다. 넌 그냥 화장실에서 모르는 척하고 있어. 계획대로 강도처럼 들어갈 거니까.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낮게 깔린 그 목소리, 그 말투, 잠결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아주버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누군가 문을 따고 방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침대에서 굴러 떨어지듯 내려와 두꺼운 커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고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복면을 쓰고 있었지만 입을 여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년 어디 갔어? 반지부터 챙겨야 되는데. 집까지 해줬으면서 반지까지 챙겨가는 건 욕심이지. 아주버님이었습니다. 틀림없는 아주버님의 목소리. 저는 커튼 뒤에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서 들키면 끝이다. 그 순간 번개처럼 머리를 스친 것은 이 호텔 방이 2층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창문 아래로는 작은 화단이 보였습니다. 아주버님이 화장실 쪽으로 움직이는 기척이 들리자 저는 숨을 죽인 채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었습니다. 야, 내 마누라 어디 갔어? 자고 있다며? 화장실 안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도 몰라. 아까까지 있었는데 밖에 나간 거 아니야. 이런 시. 반지 하나 챙기는 게 이렇게 힘드네. 그 대화가 들려오는 순간 저는 그대로 창문틀을 잡고 바깥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땅에 떨어지며 발목에 짜릿한 충격이 전해졌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는 화단 사이를 가로질러 큰 길까지 미친 듯이 달렸고 다행히 손에 꼭 쥐고 있던 핸드폰으로 택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기사님, 공항이요. 제발 빨리 가주세요. 공항으로 가는 내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반지를 노린 거였어. 그 모든 친절과 따뜻함이 결국 이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를 위한 연극이었단 말인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경찰서로 가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증거도 없이 제 말만으로 상황을 설명하기는 막막했습니다. 그때 제주도 호텔에서 아주버님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내뱉었던 말이 섬광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아, 그러니까 불을 지르려면 좀 작게 질렀어야지. 미친년아. 그 개새끼들도 확 다 팔아버리든가 해야지. 불을 지르려면 작게 질렀어야지. 그 말의 의미를 곱씹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화재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비극이 전부 그들이 계획한 방화였다면 목적은 오직 하나, 후원금.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후원 물품이 부족하다던 보호소. 하지만 외부에서 듣기로는 상당한 액수의 정기 후원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브랜드에서 보낸 거액의 후원금은 또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저는 무언가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남편이 두고 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비밀번호를 풀어냈고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한 진실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횡령 내역. 둘째, 보호소 자산을 부풀려 화재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서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호소의 개들을 정식 입양 보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실제로는 불법 번식장으로 팔아넘긴 거래 장부까지.
입양 간 것으로 기록된 아이들의 이름 옆에는 교배용이라는 끔찍한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착하고 선한 얼굴 뒤에 이토록 추악하고 잔인한 괴물의 모습이 숨겨져 있었다니. 저는 컴퓨터 화면 앞에서 숨을 헐떡이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한 악랄한 범죄이자 사람들의 선한 마음을 짓밟은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모든 파일들을 USB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 증거를 들고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장 따뜻한 얼굴 뒤에 가장 차가운 진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믿고 싶었던 모든 것이 가장 끔찍한 거짓일 수 있다는 것. 저의 이야기는 이제 막 법의 심판대 위에 오르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 삶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정면으로 다가오는 명백한 위협일까요? 아니면 등 뒤에서 조용히 다가오는 배신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가장 따뜻한 신뢰의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에 대한 한 여성의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더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하루에 주님의 은총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하곤 합니다.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 그 행복 뒤에 어떤 대가가 따를까 봐 괜히 불안해진다고요. 하지만 때로는 그 행복감이 너무나도 커서 그런 사소한 불안조차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제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의심의 그림자도 불길한 예감도 그 어떤 이상한 기운도 전혀 느낄 수 없었죠. 오히려 제 삶의 모든 조각들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하고 칭찬하던 그 황금 같은 시기를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거대하고 교묘하게 설계된 함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진정한 적은 제 눈앞에서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옆자리에 앉아 함께 웃고 저를 위하는 척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느 날 제 등 뒤에서 조용하고 서늘한 칼날을 빼들고 있었습니다. 진짜 위험한 존재는 얼굴을 붉히며 다투는 상대가 아니라 등 뒤에서 날카로운 악의를 품고 미소 짓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충격적인 순간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시 보게 된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어느 날에 대한 고백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동물을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길고양이에게 몰래 밥을 챙겨주다 핥힘을 당하기도 했고, 비 오는 날 흠뻑 젖은 강아지를 집에 데려왔다가 어머니께 크게 혼이 난 적도 많았습니다. 동물에 대한 제 애정은 단순히 귀엽고 예쁘다는 감정을 넘어 말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생명에 대한 깊은 책임감과 연민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외동으로 자란 탓인지 저보다 약한 존재를 돌보는 것에서 오는 뿌듯함과 안정감을 사랑했죠. 그 마음은 대학 시절로 이어졌습니다. 유기동물을 돌보는 봉사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저와 비슷한 온기를 가진 한 선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대하는 가치관이 너무나도 잘 통했고 졸업 후 몇 년이 지나 마침내 그 선배와 함께 반려동물 용품 브랜드를 창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기획과 디자인을, 선배는 운영과 마케팅을 맡았습니다. 창업 경험이라곤 전무한 두 사람이었지만 그만큼 더 절실했고 밤낮 없이 부딪히고 깨지며 필사적으로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강아지 사료, 간식,
배변 패드와 같은 기본적인 제품으로 시작했습니다. 제품을 기획할 때마다 제가 직접 키우는 반려견의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시중 제품을 사용하며 느꼈던 아쉬움과 불편함이 하나둘씩 새로운 아이디어가 되었고, 저희는 무엇보다 사용자, 즉 반려동물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습니다. 저희 브랜드가 처음으로 야심차게 출시했던 배변 패드는 원단 가격이 다른 제품보다 훨씬 비쌌지만 흡수력과 냄새 차단 효과가 월등히 뛰어난 소재였습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다 보니 처음부터 시장 반응이 폭발적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사용해본 보호자들 사이에서는 비싸도 값어치를 하는 제품이라는 강한 신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선배가 라면을 먹으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아야, 우리가 너무 정직하게만 만드는 걸까? 다른 곳들은 원가 맞추려고 이것저것 섞는데 우리만 너무 우직하게 가는 것 같아.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언니, 그게 우리 브랜드의 장점이자 심장이잖아.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결국 이 진심은 남을 거야. 누군가는 반드시 알아줄 거라고 나는 믿어. 그 시절 라면 한 그릇을 앞에 두고 나눴던 이 대화는 작고 보잘것없던 저희 브랜드가 지금까지 나아갈 방향을 지켜준 등대와 같은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진심을 타협 없이 밀어붙인 덕분일까요? 반려동물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조금씩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시작한 유기동물 후원 연계 캠페인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품 하나를 구매하면 수익금의 일정액이 유기동물 보호소에 자동으로 기부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 작은 움직임이 동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겁니다. 감사하게도 제품 하나가 팔릴 때마다 저희의 브랜드 철학이 세상에 전달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작은 브랜드지만 확고한 신념을 가진 곳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무렵, 지금은 남편이 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는 유기견 임시보호 경험도 풍부했고 오랜 기간 봉사활동을 해온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일 때문에 우연히 알게 되었지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선한 마음에 서로 강하게 끌렸습니다. 특히 구조된 강아지들의 사연을 이야기하며 눈시울을 붉히는 그의 모습에 제 마음은 완전히 기울고 말았습니다. 업무적인 만남으로 시작된 관계는 자연스럽게 사적인 대화로 이어졌고 어느새 일 이야기보다 서로의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오늘도 퇴근길에 길고양이들 밥 챙겨주고 왔어요. 한 녀석은 이제 저를 알아보는지 밥 시간이 되면 멀리서부터 쪼르르 달려와요. 이런 사소한 대화들이 쌓여 감정은 깊어졌고 저희가 연인이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그의 가족, 즉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그리고 시누이가 함께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온 가족이 유기동물을 위해 헌신하는 천사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누이는 보호소의 SNS 계정을 운영하며 매일같이 아이들의 근황과 치료 상황, 입양 공지를 올리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감정 소모가 극심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늘 보호소 구석구석을 살피며 청소와 사료 체크를 하셨고 입양 상담을 할 때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예비 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복잡하고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묵묵히 선한 일을 실천하는 이들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연애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이런 사람들과 가족이 된다면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능히 버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동물을 이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의심의 여지 없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결혼을 앞두고 저희 브랜드는 시댁이 운영하는 보호소와 본격적인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입양 축하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보호소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난 아이들을 위해 저희 제품들로 구성된 선물을 제공했습니다. 패키지 안에는 소형 사료, 기능성 간식, 천연 성분 샴푸, 그리고 저희가 직접 쓴 축하 카드까지 정성껏 담았습니다. 이 캠페인은 입양 가족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보호소에서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실 줄 몰랐어요. 덕분에 우리 강아지의 첫날이 정말 특별해졌습니다. 이런 감사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저희 브랜드가 한 생명의 새로운 시작에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모든 고된 시간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인복이라 여겼습니다. 단순히 좋은 인연을 만난 것을 넘어 진심과 따뜻함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집안 형편이 조금 더 여유로웠기에 부모님께서 저희가 살 신혼집을 마련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원래 조건을 따지는 분들이 아니셨지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인 만큼 큰 마음을 써주신 거였죠. 그런데 시댁에서는 이 사실을 듣고 무척 부담스러워 하셨습니다. 사돈어른께서 집까지 해주신다니 우리가 너무 죄송해서 어쩌면 좋니. 시어머니는 연신 미안해하시며 기어코 제게 예물 반지를 해주시겠다고 고집하셨습니다. 아니다. 우리 식구가 되는 건데 이 정도 예는 지켜야지. 우리 아가 같이 가자. 시누이까지 덩달아 들떠서 결국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손에 이끌려 보석상에 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는 작고 단정한 디자인의 반지를 골랐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이걸 누구 코에 붙이니. 반지는 모름지기 알이 큼지막해야 손가락이 예뻐 보이는 거란다. 결국 저는 그분들의 성화에 못 이겨 제 생각보다 훨씬 크고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이건 내가 우리 가족이 된다는 상징 같은 거야. 마음을 담아주는 거니 잘 간직해 주렴.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저는 그 반지가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 제가 새로운 가족의 일부가 되었다는 묵직한 증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손가락에 반지를 끼울 때마다 이 따뜻한 가족의 존재를 떠올리며 마음 한편이 든든해지곤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제 삶, 제 브랜드,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이 공동체가 따뜻한 신념 안에서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 속에서 저는 세상 가장 행복한 예비 신부였습니다. 결혼식을 불과 몇 주 앞둔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열리는 펫페어에 참가 중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강연과 상담, 부스 정리까지 마치고 녹초가 된 몸으로 호텔 침대에 막 누우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2시가 넘은 시각.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자기야, 어떡하지? 보호소에 불이 났대. 그 짧은 통화에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불이라고? 동물들은? 아이들은 무사한 걸까? 온갖 끔찍한 상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다음날 아침 일찍 잡혀있는 중요한 일정 때문에
발이 묶인 채 속만 까맣게 태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히 최악은 면했어. 창고 쪽에서 전기 합선으로 불이 시작된 모양인데 마침 근처에 있던 형이 바로 발견해서 동물들은 전부 대피시켰대. 다친 아이들은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